꿈몽유도원도 숭유업부의 장막 그 이면에 숨겨진 조선 전기 왕실 사대부의 이데올로기 줄다리기.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와 대자암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평대군이 왜 대자암에서 그런 해마다 성령대군이나 아니면 소원왕 어떤 봉화를 했거나 아니면은 불사를 했거나 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서 속보상절이라든지 불교와 관련된 불사를 주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 이적, 신미, 김수호는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신미가 형이고 김수원이 동생이고 신미와 김수원의 엄마가 김훈의 와이프인데 이적의 누이죠. 그러니까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수원의 형수가 또 스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미가 나중에 스님이 된 건지 그래서 와, 그 부인도 스님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형의 형수가 스님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하게도 김후는 어쨌든 사대부 뭐 사림 쪽인데 나중에 기생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적 또한 부친을 욕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해서 사직당하고 유배를 가고 이런 음,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김신미와 김수호는 불교 쪽에 그러니까 수양대군도 불교에 대해서 공자와 석가를 비교할 때 수양대군은 석가를 하늘이고 공자는 땅이다 이렇게 비교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양대군은 불교 쪽에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안평대군은 뭐 안타깝게도 36살의 나이에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의 어떤 깊이를 알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미나 김수호는 오랫동안 음,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수양대군 쪽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적은 그러니까 김수훈과 이적과 김수훈은 남평대군의 찬시 찬문을 써요. 근데 이게 몽유도원도를 1447년에 이야기라고 하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 그 즈음에는 뭐 서로 세종의 명으로 속보상절이나 이런 것도 하고 불사도 같이 하고 하는 우애가 있는 대군 형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당연히 문종이 왕이 되고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원손인 단종이 또 대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3년 후에 세종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문종이 또 2년 후에 죽고 단종이 이제 어린데 어, 사실 통치를 도와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문종의 어떤 어, 뿌리가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그로 인하여 이제 계류재난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현실과 닮았으나 현실과는 세계 조선을 주도한 두 가지 이념은 맞아. 그게 왕실 불교와 사림, 신하들의 유교다. 궁극적으로는 신하의 유교가 더 강성화되는 거는 성종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당파 싸움 이런 게 나오고 또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식적 숭유 억불이다.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조선 초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불사이군 정몽주, 유교 살인 토대에 의한 국가 통치, 정도전, 유림 이렇게 했는데 결국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 죽고 정도전
개혁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태종이 이제 왕권 강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교를 어느 정도 끌어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그 태종 시대에 이제 살림이 힘이 좀 약했고 그 약한 기반 하에 이제 세종이 통치를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균형이 조금 추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은 아, 좀 현명한 임금이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왕실에서 안으면서도 유교를 또 중시하고, 그러니까 석고장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가면서 상강행실동도 또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서 끌어안는 거죠 불교를 내면에는 불교. 하지만 실제 외관으로는 불교 고려 때 만연했던 불교의 어떤 치세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여서 전국의 사찰수를 완전히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제한을 좀 두죠. 하지만 왕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자한 같은 경우가 노비만 200명 가까이, 스님도 한 200명, 어, 150결이라고 하는데 그 결이 농지가 얼마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리학 정치질서 사대부 명분 규범 공식적인 어플 정책이 기조 통치 체계였다면 조선 왕실 내에서는 불교 기복신앙, 국왕 왕비 대비 민심안정 왕권정당화 본교 신앙을 지쳐 국가는 유교, 마음은 불교 이런 밸런스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3대 왕을 관통한 불교 정책의 심화, 태종 이방원, 1,000개의 사찰을 200여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균형, 표면적 억불, 내면적 존중, 공존. 그러니까 태종 때 대잠을 만드는데 청령대군을 위해서. 근데 세종이 즉위하면서, 승령이 즉위하면서 대잠에 전부 이제 힘을 실어요. 그 외에도 지금 회암사, 양주 해암사 등의 이제 왕실 사찰이 있고 세조는 또 원각사도 짓고 뭐 그런 게 하죠. 어쨌든 태종, 세종, 세조 다 왕권 강화와 왕실 정치를 좀 탄탄히 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태조, 정종, 그다음에 문종, 단종, 예종까지는 이제 뭐 별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세주 다음에 성종이 또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리 건너 뭐 괜찮은 왕이 있었으면 좀 그렇지 않은 왕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 간 것 같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한 배척이 아닌 권력으로의 종속 서찰시대 북소 200여 개 토지 도비 환수. 그리고 토지 도비 환수해서 뭐 공실한테 주거나 했다가도 나중에 왕실에 있는 그 토지 도비를 또 다시 이제 왕실 사찰에 이제 준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또 거치니까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교는 질서, 집현전 중심 학문 발전, 사대부의 의식한 정치적 업보, 하지만 소현왕후 천도제, 흑보상절 등 불교 백성포와 여기에 이제 불교 관련 인물들이 이제 왕실 내의 그 대군들과 그 다음에 신미대 또는 그의 동생 김수원 그리고 삼촌 이적 무슨 거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등 그다음에 천복만우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 스님에 관한 기록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성계가 조선을 창립할 때 무학대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것도 뭐 관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대유정난, 반경도감, 세조는 반경도감 원각사 승려교류 신미대사가
근데 조금 나이가 한 세조보다는 한 10살가량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왕실 실용주의, 활용 가능한 도구, 민심한 정, 원권 정당, 필요에 따른 선택적. 사대부는 성리학 절대주의, 반드시 제거하자 불교, 완벽한 유교 질서 위주의 타협 없는 가능합니다. 사대부인은 왜 불교는 나라를 돕는 회단이었나? 술과 부모를 떠난 불교, 불효다, 공사상, 세상을 비운다, 현실 정치를 무시한다, 사찰 경제, 호주와 독이 걱정한다, 국가재정을 가져간다. 실록 속 사대부들의 상수. 어쨌든 불교에 관한 한 사대부들은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 방행. 세조 원각사, 반대, 방행. 식량활동, 도성 출입 및 승려수 통제, 지속적 축소, 요구, 표시 완화, 무슨, 유교, 불교, 조선. 고려 시대의 불교와 조선 시대의 불교는 아주 다르다. 양.